예. 이제 오늘은 676조 중개 실무 관련 법령 여기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교재 676조 이제 거민계약서. 우리가 거민 파트가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요즘 그래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민 들어가는데 근데 이 거민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약서 원본에다 거민을 받아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여러분들 봐드릴게요. 자,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고, 자,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일단 원리를 안 게 좋아요. 계약이면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이면서 소유권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 필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검인을 따로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교환계약서, 그다음에 증여계약서, 이거 검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증여계약서 됩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계약과 관련되거든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도 검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것도 검인 대상이 되고, 이건 전부 다 계약과 관련되고 이전과 관련돼요. 근데 예적으로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계약은 아니지만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뭐 화해조서, 조정서 이런 거 말하죠. 이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인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검인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검인 대상, 이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계약이 아닌 거 상속, 경매, 그 다음에 공용 수용 이건 검인을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런 것은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세권 설정이랄지 임차권 설정 또는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인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목 매매 계약서랄지 광업재단 매매 계약서랄지 공장재단 매매 계약서는 검인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매매 계약서지만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검인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권을 시장구수 구청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국가가 시장한테 가서 거민해달라. 좀 웃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거민을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의제되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토지거래 뭘 받으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거민 안 봐도 되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제가 되니까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 거민권자. 이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자, 알아둘 것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란 거. 그리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거민 즉 시장구수구청에 위임받은 자. 그러면 공법상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이 하거든요. 이 하급기관이 뭐냐? 읍장, 면장, 동장이 되는 겁니다. 읍면 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그 위임을 받은 자.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읍면 동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민 신청권자가 있어요. 거민 신청권자는 누구냐? 계약 당사자 중 1인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는 자 그렇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 자, 계약 당사자 중 1인. 그리고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나 되겠지만 주로 이제 변호사랄지 법무사랄지 개업공인 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거민 받아서 거민 신청권자가 위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업공인 중개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의무는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위임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민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약서 원본, 이 계약서는 원본이란 말을 쓰고 있고 판결서는 정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본 2통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증여계약서 원본하고 사본 2통, 판결서 정본하고 사본 2통 이렇게 제출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거민권자가 거민할 때 계약 실질적 내용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 구비만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계약서에 하자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으면 거민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 요건 구비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또 3, 4월, 5, 6월 달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했던 거 밑줄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거기 476페이지 1번 거민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법 조문인데, 저 거민 의무 동그라미 1번 다음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일 때, 그리고 이제 토지 건축물 대상을 합니다. 신청할 때 계약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고, 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거민 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 거민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 관할 등기소. 그래서 이 거민계약서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2번에 판결서하고 판결서일 때는 판결서에 거민을 받아 제출해야 된다. 조서는 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민 대상이면 이제 이 판결서하고 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도 거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거민 대상이 아닌 것이 쭉 나옵니다.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몇 줄 보시고, 그다음에 필요적 기재를 넣어놓고, 자, 오른쪽 3번에서 양가 1번. 자, 거민 신청권자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 그 이임을 받는 자, 개공,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민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는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갈게요. 거민기관은 첫째 줄, 계약서에 거민한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거민권자고 그 위임을 받은 자, 이게 읍장, 면장, 동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읍면 동장. 거기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공법상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에 위임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두 번째 줄은, 자, 계약서는 원본이고 판결서는 정본, 그리고 그 사본 2통을 첨부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원본, 정본, 사본 2통 제출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자, 거민권자가 거민할 때는 계약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구비만 확인한다.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첫째 줄로 다 적으세요. 자, 형식적 요건이란 말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거민을 해준다는 겁니다. 거민을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뒷페이지 478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민 면제.
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검인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증이 나옵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매매계약이라도 검인을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검인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여러분들이 되는 거 반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 이런 것은 좀 안 나와 있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까지 해놓으면 검인 기본적인 건 다 끝난 겁니다. 자, 끝. 자, 검인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간 조금만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 실무는 사실 뭐 계약 체결하면 끝나요. 이렇게 맺는 게 거래 계약이라고 그러죠. 개공이 중개했을 때 계약 체결하면 실무가 끝나거든요. 근데 등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계약을 중개했으면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보존 등기하라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이전 등기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은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쌍무계약이 매매계약이란 매매계약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쌍무계약 매매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60일이냐? 자, 잔금 지급일입니다.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잔금 지급일입니다. 이때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해달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것을 줄이면 이제 편무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편무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입니다. 증여. 자,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둘 다 60일인데 이전 등기 60일인데 다 시점 잘 기억을 하시고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존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하고 사고 팔았으면 이전 등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존 등기 안 하고 미등기인 채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때 보존 등기를 언제 해야 되냐 이건데 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어요. 보존 등기 할 여건이 충족되는데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 이건 이전 등기 아니라 보존 등기입니다.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반대로 자,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먼저 계약을 했으면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이때부터 며칠?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전부 다 60일이거든요. 근데 시점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파트만큼은 이 시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여러분 교재 자, 간단하게 밑줄 그어 드릴게요. 거기 479쪽. 자, 맨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 그으시고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박스에 보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매계약을 말하죠. 자, 이것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밑줄 그으세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뭐냐?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60일. 그리고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편무계약이라 해요. 가장 대표적인 편무계약이 증여잖아요. 이것은 효력이 발생한 날 밑줄 그으세요. 그때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후단 60일 이내 보존 등기 밑줄 그으시고 60일 이내 보존 등기 밑줄 그으시고 자, 1번에 박스 1번 보세요.